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려 하고 있죠. 물론 불발이 됐지만 오늘 한동훈 장관이 법사에 나오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작심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10개월간 급박에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입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최근 한 장관이 말한 얘기 중에 가장 야당을 향해서 직관적으로 비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청 몰려가서 드러놓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해서 진술 번복 압박하는 행태가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농담처럼 될 것이다.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가 아마 저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간의 뭐 대북 송금 그다음에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이런 부분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구를 하고 있을 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략 한 7월 이전부터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특히 쌍방울 그룹과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에 내서 일반 언론에 공개가 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옥중 편지를 받아와서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고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다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는 사태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마 검찰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를 다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일련의 기획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법방해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다라고 하면서 오늘 국회 앞에서 국회 기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사례까지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성명서, 연좌 농성, 가족 접촉 이런 얘기를요.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법사위 안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직접 이화영 측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온다. 직접 형사사건도 하시고 변호사 지금 활동 중이시니까 한 장관의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근데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에 가가지고요 항의하고 이런 거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는 처음 봅니다. 첫 번째. 첫째, 가족이 당에다가 탄원서 내는 건 저 처음 봤어요. 보통 이 탄원서는 법원에 내거나 재판부에 내겠죠? 검찰에 내죠. 어떻게 민주당에 탄원서를 냅니까? 민주당이 뭐 형량이나 뭘 결정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처음 보는 게 오히려 이게 인권 침해한다고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를 가겠다. 아니 특별면회를 전부 이렇게 가서 말을 맞추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걸 거부하고 이런 모습은 제가 30년 역사상 처음 봅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꾸 이게 그 해유 협박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해유 협박을 누가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 아니면 이게 민주당이 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해유 협박을 하고 있다 봐요. 검찰이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17명입니다. 변호사가 이게 다 입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화영 씨 보고 아 이거 불면 이것 좀 봐줄게. 어떻게 해유 협박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제대로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이게 구속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화영 부지사 입을 막아야 된다. 가족을 동원하든 특별면회를 가든 친한 국회의원을 보내든 이렇게 해유 협박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뭐 항의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뭐든지 특별자 붙은 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일반인은 다 일반 면하는데 국회의원이 뭔데 왜 특별 접견합니까? 이거 구실의 유물이에요. 예. 제도도 바뀌었지만 이래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탄원서를 해가지고 이게 공격하는 지금 이게 독방하고 이빨 세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걷지도 못했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그 당뇨심에서 자극 손에 알겠습니다. 자극도 무슨 없었잖아요. 말씀인지. 예, 예. 근데 이빨 세게도 옛날에 몇 달 전에 한참 전에 걸 가지고 인권 침해한다. 그다음에 독방은 특혜입니다. 예. 대통령, 장관, 의원들 주는 게 독방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빨 치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한장관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도 지냈고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 유력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을 회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냐? 영화에도 안 나온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없다는 걸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 4명이 연좌 농성만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70년대 유신 때도 아니고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이분들이 학생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2020년대입니다. 50년, 40년 전 그 시각을 갖고 똑같이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설득이 되겠느냐. 회유와 협박을 누가 하느냐.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에서 계속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예. 만약에 법원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경우에 마지막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을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파적 이익이 이 증언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배우자조차도 이화영 부지사 보고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유 협박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아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다 진실이 가려진다는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예. 재판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청 앞에 가서 저렇게 농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권순위 그렇게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전에 1년여 전까지 자기가 장관하고 있던 장관을 하면서 관장했던 그런 행정관청 앞에 가서 저렇게 앉아있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뭐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 장면이 바로 최근에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인데 저 인물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 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장관이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규정하니까 오늘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필요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치금 보내는 법무장관 맞아요? 어떻게 돼요? 영치금 보내는 영치금 보내는 수사가 어떻게 방해가? 아유 참.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내는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저는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세요. 왜 영치금을 보내면 수사가 방해되는지 좀 더 장관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정신 나갔네. 민영배 의원도 뭐 정신 나갔네. 한동훈 장관 말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최악의 사법밤해라는 건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거다. 진실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일단 뭐 객관성을 좀 유지하면서 흥분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각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이 뭐 같이 부부니까 가족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라고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는 충분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고문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문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됐고 또 추가 기소까지 돼서 10개월 동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재판에 집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데 재판 중에도 검찰이 불러서 또 추가 기소할 거야, 또 조사할 거야 라고 일주일에 2회씩 부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건 진실이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추궁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잠시만요. 그나마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뭐 검찰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거짓말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평론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검찰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을 이화영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 거예요. 부지사가 예. 과거에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게 진술을 번복해서 진실을 말할 것처럼 보고 그런 각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예. 또 지금 기사들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관련된 여성이 지금 법인카드를 같이 썼다. 김성태 쌍방울이 줬던 법인카드를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나에게 대한 수사 그리고 나의 지인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지니까 상당한 압박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좋습니다만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의 진술은 거짓이고 지금의 진술은 뭐 진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거짓 진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기자회견에 자청해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민영배 의원이 썼기 때문에